6월 15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여름이 진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날씨 자체가 엄청나게 더워요. 정말 뭐 바람 한 장 안 불다 보니까는 막 푹푹푹 찌는 느낌입니다. 이럴수록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지키셔야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최고인 만큼 건강에 대한 부분 꼭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담배도 약주도 좀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박성희가 승부처 토요일에 1개, 일요일에 2개, 3개 하면서 적중을 만들어졌습니다. 일요일날은 부산경마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는 승부처에서 적중을 만들어 드렸고요. 일단 평탄은 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 3주차 경마 주간인데 마필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막 강한 경주 편성 자체는 없어요. 이제 우열이 드러난 경주가 조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 상태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중이 많이 빠졌던 마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열사병이 걸리는 마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토요경마에는 그렇게 막 기수 변동사항 없습니다. 또 기수들 능력 기수도 다 출전하고 있고 토요일에 일단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금요일날 지금 날씨를 보면 야, 설마 비가 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토요일날 오후쯤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로 파악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일단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주로 자체가 가벼운 주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부 경주 1경주, 2경주, 3경주는 좀 더 지켜보는 경주, 마필의 상태, 기수의 리듬 상태, 그다음 주로의 상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출마 등록상에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출마 등록을 했는데 이경주가 분할되지 않았더니 이경주는 또 분할을 또 안 시켰어요. 2세 마필들이 12마리 뛰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외곽이 12번마 걸작시대가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2세마 12번 게이트 스타트 자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12번 게이트에서 출전했을 때 신마들이 외곽으로 사행하거나 안으로 기대는 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필 자체들이 안쪽이나 바깥쪽에 말이 없어버리면 사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걸작시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깔이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조교 때도 상당히 뭐 마필 자체가 약간 흥분하는 끼도 보여주었고 발주대에서도 약간 흥분기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성깔이 있어요. 성깔이 있는 마필들이 막 바닥바닥 뛰다가 제풀이 막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곽의 12번 걸작시대 인기마보다는 안쪽의 1번마 한감 퍼펙트가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이제 나기도 마주의 마필, 뭐 나기도 마주가 작년에 엄청나게 잘 나갔죠. 한강 클래스 이번 주에도 뭐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데 이 마필이 지금 주행 검사 때 약간 이탈이 늦었습니다. 근데 중속에서 약간 모리를 맞아보고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1번 한강 퍼펙트가 이번 경주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을 판단됩니다. 그렇게 스타트 능력이 늦은 마필 자체가 아닙니다. 선두권에도 갈 수 있고요. 발주 연습도 열심히 했고요. 모리도 맞아봤고 채찍 반응도 좋고 요 정도면 2세마 1번 게이트는 완전히 꽃자리입니다. 이 마필 국내선 2등급 영광의 타임의 형제 마필인데요. 경매가가 6,100만원짜리 마필입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유소환 기수가 약간 차분하게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그렇게 차분하게 타지 않습니다. 1000m, 오랜만에 1000m 경주에 출전하는 거잖아요. 1000m는 스타트 나와가지고 100m, 120m 코너가 바로 접어들어요. 1번 게이트가 훨씬 더 유리해요. 또 약간 흔들리는 마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번 한강 퍼펙트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국내산 6등급에 완전히 지금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다들 뭐 10전 이하의 마필들인데 딱히 뭐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또 손에 가는 마필들 자체들도 없고요. 뭐 부진마들 한번 여기 찾아봐도 딱히 그런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그냥 뭐 7번마 골드 참이 약간의 배당의 메리트?
일단 조교 자체를 워낙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여기 지금 11마리가 출전하는데 조교만 따지면 7번마 골드참이 가장 좋아요. 이 마필들 안정감도 조금씩 잡아가고 있고 약간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 이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들은 모래를 맞으면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이 장추열 기수가 해결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장추열 기수가 12월 25일 경주 타보고 지금 25주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유재길 조교사도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에 이제 정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드참, 유재길 조교사 마방에서 칼을 빡빡빡 갈고 나온다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고요. 안정적인 마필은 1번마 이스트 퀄리티가 되겠습니다. 일단 1번마 이스트 퀄리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 1월 20일 경주 때 517kg, 그 다음에 또다시 3월 9일 때 523kg, 또 5월 5일 경주 때 527kg. 상당히 체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체중을 빼고 나온다고 판단됩니다. 마필 자체가 체중이 안 빠지고 나오고 있으면은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런 조교에서 체중이 안 빠지면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면 너무 잘 먹어서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1번마 이스트 퀄리티 일단 안쪽 게이트 전개도 잘 받았고 김용근 기수가 이런 마필들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1번마 이스트 퀄리티가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5번마 BK벨은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필은 약간 모리를 좀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약간 스타트 나오면서 두 번의 경주에서 이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발주 연습을 지금 안 했더라고요. 근데 요건 이제 조교는 보면은 국내선 2등급 토요일에 11경주에 마지막 경주에 출전하는 스피디에 있는 마필 마이웨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는데 밀리지 않았어요. 5번도 일단 괜찮아 보고 있고요. 일단 인기만 안에 접전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가장 좋은 마필은 1번마 이스트 퀄리티 요걸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건 교수가 강하게 한번 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빠른 마필이 7번마 아치로켓, 7번마 브라이트카이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중속에서 올라가는 마필 자체는 아닙니다. 4번마 토마켓 지금 정상축에 출전하는데 약간의 양전지에 근육통이 약간 발생했어요. 추입을 잘해야 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이승환 기수가 정말 추입을 잘해줬죠. 근데 그때도 이제 중속에서 힘은 일단 보여줬어요. 추입형 마필 중에는 토마켓이 가장 좋고요. 추입형 마필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마의 경주 편성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토마켓이 중간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돼요. 여기서 저가 박성희가 놓고 때린 마필은 11번마 클로버 아트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하트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외곽에서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맞았습니다. 뭔가 중속에서 넘어가는 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우주 기수가 최근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말 조교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인석 조교사, 정호익 조교사, 여기저기서 이제 마방에서의 말을 많이 태워주고 있습니다. 정우주 기수가 이번 주에도 일요일 말에도 타고 있는데 이번 주 10조, 33조, 37조 이런 마방에서 태워주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하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외곽에서 무빙으로 선행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중속은 부족한 거 있지만은 워낙에 조교 자체를 잘 해놨기 때문에 클라우드 하트 이번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만 안 해서 적정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이 경주 편성은 제가 이제 충막감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쪽에 1번마 원더풀 스크릿 지난번에 인기 4위로 팔리고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기수 자체를 장추열 기수가 조교를 마무리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4코너까지 상당히 심한 배를 잘해야 되고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서
문세영 기수가 레이스 전개했을 때 전혀 전개에 대해서 하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일단 카바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마리 상태는 여전히 뭐 짱짱한 모습입니다. 괜찮은 모습이고요. 이번 마 트럼킹 여기도 압도적인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0주의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뭐 보여주지 못했어요. 뭐 인기 1위로 팔리면서 뭐 중간에 따라가는데 머리를 막 정통으로 맞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야, 이 정도의 말이었나? 보면 여기서는 뭐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마필이고요. 6번만 손에 손잡고 뭐 이번에는 승급전에 지난번에 딱 안말 경주 편성이 맞으면서 후미권에서 그냥 날라왔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 레이스를 보면은 와 정말 잘 타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 케레르를 목차로 이겼는데 지난번에 케레르가 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딱히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추일평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딱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9번마 벤처로킹 요거 이제 의외로 좀 안 팔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힘이 상당히 좋았고 지난번에 입성할 때 모습을 보니까 모리도 완벽하게 일단 적응을 하더라고요. 말 자체가 완전히 단단한 모습이었습니다. 4번마 나올린디도 지난번에 4코너까지 완전히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뭐 편하게 레이스 전개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 경주는 4경주는 제가 안정적인 충막감을 가지고 압축해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배당 한 10배당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돼요. 충막감만 잡으면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에 충막감 박성이 완벽하게 잡았던 만큼 이번 4경주 한번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리사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 막 탑다이아 요거는 뭐 안정적인 충격감입니다. 너무 편성 자체를 너무나 잘 만났어요. 1700m 지난번 첫 도전에서 3착을 했는데 여기 뭐 두 번째, 세 번째만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말인데 다른 마필들 따져보면은 딱히 눈에 들어오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5번마 탑다이아 이 마필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6번마 스타러시 7살짜리 마필입니다. 이것도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그렇게 뭐 센 마필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부진마 경주 편성에서는 좀 더 유리한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사정권에 붙을 수 있는 4번마 더 자이언트 여기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이언트는 지금 1700m 경주 장거리 경주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약간 모리를 피하면은 상당히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돼요. 최근 경주 보시면 김정준이가 두 번의 승급전에 샀어요. 근데 6등급 경주에서는 김정준이 타고 입상했지만 5등급에 와서는 앞에 붙어야 되는데 그 앞에 붙지 못하면서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헤리카신 기수가 이 마필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수가 지난주부터 프리 기수가 지난주부터 조교를 했다는 거는 이 최홍주 교사가 직접 이 마방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헤리카심한테 이 마필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안 뛰고 있다. 한번 조교를 해보고 타봐라. 이런 내용에서 2주 동안 조교를 하는 거예요. 기수들이 하루에 7마리, 8마리씩 조교하는 거 엄청나게 빡세게 조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난주부터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생각했을 거예요. 조교사가. 야, 분명히 6등급 경주에서는 1분 30초 때까지 또 뭐 강한 마필들하고 뛰었는데도 잘 뛰었던 마필인데 최근 못 뛰어. 모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못 뛰는데 모리를 계속 쳐맞고 있어. 헤리카심은 모리를 피해서 탈 수 있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 5번, 4번 쪽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신의 여인. 뭐 지난번에 엄청나게 잘 뛰어줬죠. 6번마 나이참. 8번마 엘리트 로얄. 이렇게 3대의 마필이 있습니다. 일단 신의 여인도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맞지 않고
선이 외곽에서 힘안배를 기가 막히게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김태희 기수가 너무나 부드럽게 타줬던 마필이에요. 정말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코노까지 정말 편하게 정리했어요. 김태희 기수의 특징이라는 거죠. 김태희 기수가 가장 잘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다른 마필들이 좀 의외로 좀 있습니다. 포지션적으로.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데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6번의 나이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맞으면서 마이너스 2kg 감량 1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맞지 않아야 돼요.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두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의 마필입니다. 모래를 둘 중에 하나는 선행을 가고 한 마리는 선이 외곽에 붙고 둘 중에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이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마필을 따져보면은 근데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스타트와 중속이. 근데 제가 봐서는 김태희 기수가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더 자리 선정을 좀 더 편하게 하겠죠. 6번보다는 5번이 더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앞선이 약간 싸울 수 있는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인기 마중에 불안한 인기의 마필들도 상당히 많은 경기 편성입니다. 압도적인 이름 마필 자체가 없는 경기 편성이에요. 뭐 신의 여인, 나이트차, 엘리트루요. 외곽의 작은 클래스. 작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JR 넣는 재갈, 외곽으로 기대는 거 막 이런 거 커버하기 위해서 쓰는 재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나무 재갈이에요. 통나무 그냥 아예 통나무 재갈을 신청하고 오는데 외곽 게이트예요. 모래를 또 맞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깨졌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3월 31일 경기 때는 단출한 경기 편성이다 보니까 정말 빠른 흐름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뛰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빠른 흐름 자체가 아니에요. 9번만 장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얘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여기 축 잡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진짜 국내에서 4등급 경주인데 최근 들어서 가장 부진박 경기 편성인 것 같아요. 이거 뭐 한 마리 한 마리 뭐 따져보면 딱히 없어요. 일단 1번마 더선 파이터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송재철 기수가 타더라도 충분히 입상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규 기수가 지난번에 모래도 적응해 놨기 때문에 이번 송재철 기수는 그냥 앞설에 딱 붙으면 되는 마필이에요. 뭐 세 번째, 네 번째 딱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뭐 여차하면 뭐 선행을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하게 뭐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1번마 더선 파이터 세 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고요. 2번마 트로트킨이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조인권 기수가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는 조교 자체가 뭐 속도 한 바퀴씩만 타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마 합수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모습을 보면은 모래도 많이 적응하고 뭐 중간에 많이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해서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지난번에 뛰고 24년도 3월 달에 뛰고 나서 구전염에 이 마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의 경기에서 이제 바닥을 쳤는데 이 인기바로 팔리면 이거는 뭐 4번은 화소번은 잘라버려야 돼. 구전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8번만 달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달금. 달금은 달금입니다. 8번 달금. 자, 일단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1400m 경주 편성에서 1분 28초 1. 요 정도 뛰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김정준이가 마지막 조교 때 조교의 강도를 조금은 피치를 올려서 한번 때려봅니다. 근데 그 피치를 올렸을 때 말이 반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다면 8번마 달금도 여기서 한번 도전 세력이다 판단됩니다. 6번마 올포이어드림도 2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매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번이 선행을 가고 2번과 4번이 따라 붙고 2번과 4번이 선행을 가고 1번이 붙고 그 다음에 8번이 붙고 이런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7경주는 1번마 더선 파이터 여기에 8번마 달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들어서 2번마 우승 콩코드를 인정하고 들어가겠죠. 일단 문세영 기수가 이런 거 갖고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뭐 성적 자체가 다른 마펠 자체들도 없었고 주로 자체가 좀 가벼운 주로이다 보니까 아예 밀고 선행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갈 때는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2번 우승 콩코드 요거는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1억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마필이 진짜 뭐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다리 쪽에 약간 질병과 뭐 약간의 공배 요런 게 있어가지고 부종기가 있어가지고 전지 쪽에 부종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못 됐어요. 근데 조금씩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2번마 우승 콩코드 요거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일단 1번마 동진불패가 있는데 최근에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말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한 마리 보면은 6번마 바람과 함께입니다. 약간의 발주대 안에서 고착기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고착기가 있어가지고 발주대 이탈 자체가 계속 안 됐어요. 지난번에 이제 서인석 쪽에서가 임교를 불려다가 지금 태어나오면서 직전 경기 스타트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약간 중속에서 약간 모래를 맞았을 때 약간 처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일단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서인석 쪽에서가 임균 기수를 불러다가 태웠던 거는 진짜 요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서인석 쪽에서가 임균 기수의 이 강한 푸시를 하는 기수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서인석 쪽에서는 말 타는 기수들을 보면 차분하게 따라가는 마필들,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따라가는 마필들, 두 번째 이렇게 따라가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서인석 쪽에서는 막 엄청나게 푸시 해가지고 선행 가는 기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인석 쪽에서 마방에 선행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입상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거의 막 따라가는 전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성혁 기수가 따라가는 거 취입 잘하잖아요.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 서인석 쪽에서가 뭐 안토니오 기수 탔을 때 이럴 때만 선행 갔지 지금은 계속 따라가는 전개를 해요. 6번마 바람과 함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2번, 6번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비체카 지난번에 우리가 22.600짜리 적종을 만들어 드렸죠. 제가 이제 비체카에 대한 마필을 방송에서 오픈해 드렸고 그때 뭐 거의 뭐 백판급의 마필이었는데 현장에서 조금 뭐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상에 성공했고요. 엄청나게 잘 뛰어졌죠. 2번마 비체카 설명드리겠고요. 3번마 모나기글도 지난번에 라스트 여유를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집중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말 상태는 괜찮고요. 놓고 때는 중간가는 1번마 청파입꿈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빠른 흐름에서 전혀 반응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뭐 흐름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죠. 신의 여제가 끌고 가는 에이스였고 나인이글이 끌고 가는 에이스다 보니까 거기에 뭐 쫓아가기에 장추열 기수가 너무 힘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막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이 1200m 경주인데 최근 1200m 경주에서 가장 느린 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0m는 오늘나게 빠른 레이스입니다. 쫙 막 앞에 가가지고 뭐 선행 싸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4코너까지 경합도 이루어지면서 앞선에서 버티느냐 앞선이 무너지느냐 이걸 따지는데 이게 S는 보니까는 선행방법 없어요. 청파인 꿈이 뭐 어떻게 보면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13초 5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선행으로 갔을 때 더 잘 뛰는 마필입니다. 청파이급 장추열 기수 얘가 이제 선행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1번을 축으로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모나기글도 상당히 잘 뛰는 마필입니다. 뭐 헤리카신 기수가 타고 있는데 1번, 3번 쪽에 인기 많은데 그 뭐 세배가 안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경주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승부처로 잡고 들어간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이제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인데 8번을 삭제하고 나면은 8번은 이거 뭐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8번은 제가 봐서는 안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인기 한 4위 정도로 4위, 5위 정도로 팔리는데 구절염이 발생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장거리는 좀 불안합니다. 자, 이번 경주 이범아 빅토리 히트. 문세영 기수가 요즘 리카드 조구서 마방이 마필들 따박따박 잘 타주고 있죠. 지난번에 편성 딱 만나가지고 안쪽에서 이제 강하게 김성현 기수가 몰아가지고 선행을 가가지고 라스트 쳤다가 다시 이기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승급전에 맞으면서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기본적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만도 안 된다는 판단이고요. 오버마 머니크라운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 마필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일단 지난번에 1800m에서 뛰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의 호전세를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기본 걸음도 있고요. 일단 사정권에서 2번이 선행을 가더라도 5번이 세 번째, 네 번째, 여차 두 번째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고요. 4번은 에펠타 점핑 출전했던 마필인데 이번 주 점핑 출전합니다. 레이팅이 49점입니다. 49점이어가지고 이 마필도 지금 부담량이 57.5다 보니까 지난번에 57.5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개도 아무것도 풀어가지도 못했고 약간 중속에서 이 57.5이라는 부담량 때문에 약간 말이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점핑 출전하면서 부담량이 52kg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4월 27일 때 보면은 달콩, 더블K 이런 마필들을 이겼습니다. 괜찮습니다. 8번마 구레피는 이건 삭제해버리겠고요. 삭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박감을 잡아야겠죠. 최대한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인데 여기는 큰 매닥을 노리고 들어가지 않을게요. 때리고 맞추고 제가 두 방으로도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해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두 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호 경마 때 두 방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던 경주가 한 2개 경주가 있어요. 그런 경주인 만큼 최근 경마는 압축하는 경주도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능력 마필들 중에 옥석을 가리는데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도 약간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1번마 대사리, 4번마 컴플리트 타임, 6번마 마이웨이 이렇게 3대의 마필이 이제 선행형 마필입니다. 1번마 대사리 기본적으로 이상규 기수가 여기서 따라가는 전기를 할 이유가 없죠. 1600m 1번 게이트입니다. 엄청나게 밀어서 갈 겁니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일단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신한 특성과 특급 대류를 이기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 말이 괜찮네. 야, 이렇게 잘 뛰는 말이었어 할 정도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4번마 컴플리트 타임 같은 경우는 지난번 럭셔리 캡틴 특급 대류한테 졌어요. 근데 졌는데 모습을 보면은 약간의 공백기 3월 17일 날 뛰고 5월 4일 날 뛰다 보니까 약간의 공백이 있어서 그런지 말이죠. 잠깐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약간의 공백은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 조교 때 조금 끌어올리더라고요. 6번마 마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시중 경합하면서 무너졌는데 이번에도 1600m예요. 근데 1번하고 4번이 앞에 가는 마필인데 6번의 자리는 또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여기 보는 마필은 추임만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5번마 DC 챌린지를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자, 일단 1600m 거리도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이 마필이 이제 예전에 1800m, 1400m 다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장거리 경주 출전하지 않고 1200m 경주만 뛰었어요, 지금. 이 네팅 점수가 69점인데 52.5인데 이번에 이거를 조제로 기수가 마무리 조교를 하는데 첫째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센 에이스는 센 에이스예요. 근데 앞선이 경합하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마필들을 놓고 때리기에는 약간의 메리트가 떨어져요. 다들 인기마이기 때문에. 근데 5번마 DC 챌린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1400, 1800m 경주 뛰어봤고 또 이번 경주 들어서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렸고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자체가 좀 가벼웠지만은 12초 8, 12초 4 엄청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그 레이스 흐름 자체처럼 그렇게 쭉 이렇게 타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 될 수 있는 5번마 DC 챌린지 8마리 단출한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DC 챌린지가 제가 봐서는 4번째, 5번째 요 정도 따라 붙으면 취입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번 DC 챌린지도 봐야 되고요. 2번마 그레이케 이마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김효종 기수가 지금 계속 타다가 이번에 이제 김초로 기수로 이제 기수가 교체됐습니다. 김효종 기수는 조금 말을 좀 느긋하게 타는 기수예요. 근데 김초로 기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딱 추진해가지고 앞에 딱 붙어가지고 4코너까지 정말 예술적으로 가져가는 기수라는 거죠. 김초로 기수도 스타트에서 느슨한 게 전개하는 기수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요거 붙습니다. 그러면 4번째 정도 따라 붙었을 때 2번 막 그레이켓 요것도 한번 도전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 레이스는 조금 기수의 컨디션을 보고 현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6월 15일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일단은 압축해야 되는 경주는 제대로 압축을 하겠고요. 터지는 경주 편성은 아예 복병말을 놓고 한번 제대로 토요 경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촉 살려서 현장에서 좋은 마법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